오늘의 리뷰는 바로 스퀘어 에닉스에서 발매한 프라모델 니어 오토마타 비행 유닛 앤드 투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한 게임 니어 오토마타의 프라모델입니다. 이게 게임하다 보면은 시작부터 이 비행 유닛을 탑승하고 게임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게 플레이하면서 저는 이제 모형을 좋아하고 메카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체 이 비행 유닛은 왜 피규어도 없고 프라모델도 없는가? 왜 바로 낼 생각을 안 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스퀘어 에닉스 코토부키야와 협업해서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매 자체는 스퀘어 에닉스, 판매도 스퀘어 에닉스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제조는 코토부키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발매가 2021년 3월입니다. 그리고 당시 발매 가격이 세금 제외하고 14,800엔이었어요. 그런데 23년 7월 29일에 같은 가격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재판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하는 거는 재판한 상품을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박스는 게임의 배경이 되는 지상의 모습이죠. 폐허가 된 그런 도시. 그리고 이 뒤로도 비행 유닛들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 검은색은 이제 일반기라고 보면 되겠고 흰색이 이제 대장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검은색이에요. 근데 대장이 탑승을 한다. 그럼 바디가 흰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 흰색 같은 경우는 투비도 처음에는 검은색을 탑승하고 있다가 자신의 부대에 대장까지 격추당하자 이제 본인이 대장을 이어받고 흰색으로 바디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비행 유닛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치만 돌려보면 짠! 투비 프라모델도 들어있습니다. 오! 직접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는데 뭔가 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구성이 좀 있어요. 그 중에도 일단은 데칼, 전신에 붙는 데칼입니다. 보면은 라인들도 있고요. 뭐 노스텝부터 요르하의 부대 마크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포드 탑승하는 곳이다 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마킹이 들어가 있고요. 습식 데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데칼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 맨 뒤에 나와 있는데 매뉴얼도 약간 그 게임의 인터페이스스러움을 넣었다고 해야 하나? 요 표지 보면은 이 격자 무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분위기가 확실히 게임의 그 인터페이스? 그런 느낌도 듭니다. 뭐 안쪽에는 간단하게 이런 비행 유닛의 설정화라든가 뭐 투비의 설정화라든가 간단한 소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맨 뒷장을 펼쳐보면 여기에 이제 데칼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체인 비행 유닛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속품들입니다. 일단 투비 그리고 포드 042가 3개나 들어있습니다. 비행 형태 때 사용하는 포드 042 그리고 기동 형태에 사용하는 포드 042 그리고 일반 통상 형태 투비 옆에 붙어있을 때 포드 해가지고 총 3종의 포드가 들어가 있고요. 포드 자체의 디테일은 꽤나 충실해가지고 요런 암 부분에 요런 주름 같은 느낌의 표현이라든가 기계적인 부분의 디테일들 이런 거 꽤나 충실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포드의 이 박스 부분은 무늬가 없죠. 심플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통상 형태의 포드 같은 경우는 전용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있는 지지대를 이용해서 투비 베이스와 연결을 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각도를 좀 꺾어준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전시할 수 있죠. 그리고 매뉴얼이라던가 뭐 이런 설정화를 보면 이게 레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빔 레일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게임에서는 이거 그냥 근접 빔소드처럼 휘두르는 근접 무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레일건? 심지어 빔 레일건? 의외인데 막 이런 느낌이었고요. 안쪽에는 간단한 이제 프레임 형태로 해서 내부 파츠가 분할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 사이가 뭐 틀어지지 말라고 이제 클리어 파츠를 끼워주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얘는 벌어져 있는 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츠 교체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죠. 기동 형태에서는 손에 쥐는 무장이 되지만 이 비행 형태에선 꼬리가 되죠. 그때는 후방 레이더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총 3종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제 무장손 한 세트, 그리고 주먹손 한 세트, 그리고 지금 장착해놓은 편손 한 세트, 총 3세트가 들어가요. 그 외에 왼쪽에 있는 작은 조인트 파츠들은 이제 비행 형태로 변형할 때 사용할 파츠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변형할 때 직접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스탠드용 기둥이 3개가 남죠? 보면은 이제 이미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4개의 기둥이 들어가는 건데 2개는 3mm 조인트가 있는 거, 2개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받침용 지지대예요. 기동 형태에선 지금처럼 이 조인트가 있는 거 하나만 사용하지만 비행 형태엔 이 4개를 전부 다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웬 프레임처럼 보이는 거는 2B가 사용할 인터페이스 슈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조립되어서 안에 있기는 한데 2B가 사용할 때는 이걸로 2B 자체 파츠를 교체를 해줄 거예요. 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종간을 잡고 있는 형태로 파츠를 교체를 해줄 거고요. 여기도 디테일들, 손가락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을 거 다 들어가 있고요. 다리 쪽 같은 경우도 교체를 해줄 때 보면은 안쪽에 2B의 다리 일부가 보이기도 하죠. 진짜 조형이 고집스러운 게 이 발목에 이 부츠의 주름이나 이런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굴곡도 굴곡이지만 이런 주름 디테일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등을 받쳐줄 형태의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하얀 검들은 2B가 사용을 하는 검들. 왼쪽에 작은 검이 백의 계약이고요. 오른쪽에 큰 검이 백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검마다 수납용, 손잡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말 이제 검의 디테일이 있는 그런 형태의 검이 하나씩 들어가고요. 이렇게 검날 부분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은 기본 디테일들 다 들어가 있고요. 예, 끝부분에 요 끈처럼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되어 있고요. 베개 언약도 이 검 특유의 디자인, 검날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검날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나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수납용이고요. 수납할 때는 전용 클리어 파츠가 있어서 이렇게 구멍에다가 각각의 검을 자 이렇게 끼워가지고 수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2B 뒤에다가 달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손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백의 계약도 보면은 왼손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파츠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고요. 백의 언약도 왼손과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거 하나씩 더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백의 언약 같은 경우는 왼손은 이 검 끝을 쥐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교체용 손으로 주먹손이 한 세트가 더 들어가 있어요. 정말 웬만한 건 다 넣어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본체 진 상품명은 비행 유닛 앤드 2B지만 아무리 봐도 팬들이 보기엔 2B 앤드 비행 유닛, 그래서 진정한 본체인 2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코토부키와 프라모델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헥사기어라는 라인업의 거버너를 아실 텐데 그 거버너만 합니다. 또는 프레임 암스걸 핸드 스케일만 해요. 그래서 사이즈가 약 7.5에서 8cm 좀 사이? 7.67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거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왜? 디테일이 미쳤어요. 일단 전신의 조형 자체도 스커트가 휘날리고 있는 것 같은 기본 형태를 충실하게 지켜주기도 했고, 옷의 주름이라든가 뭐 부츠의 힐 디테일이나 아니면은 뭐 등, 가슴, 그리고 머리까지 다 일일이 조형이 굉장히 진짜 좋아요, 정말로. 일단 도색 파츠가 3개 들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머리입니다. 머리띠 부분, 이 검은색 라인과 안대 부분이 검은색으로 하나의 파츠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점이 없어요. 입가에 점은 직접 찍어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양산품으로 뽑기에는 너무 작은 포인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생각난 김에 먹선펜으로 콕 한번 찍어봤습니다. 역시 점이 있어야 해. 그리고 머리카락, 굉장히 작지만 머리카락의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머리 끝단도 다 이렇게 굴곡이 다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조형이 그 설정화대로 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몸통입니다. 몸통. 잘 보면 흉부에도 특유의 디테일들, 문양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사이로
중요한 부분이 파츠 분할이 다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쪽에 굴곡도 보이나요? 이 그림자 져가지고 굴곡. 뭘 아는 분들이야. 그리고 등 쪽도 마찬가지. 등 위에도 특유의 무늬들이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드러난 피부는 파츠 분할이다. 역시 뭘 아는 분들이야. 굉장하군. 그리고 잘 보면은 뭐 복부 라인도 보면은 여기 옷에 주름진, 이 스커트 주변으로 주름진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어깨 부분도 마찬가지 옷에 주름들이 다 그대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옷 소매 끝부분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릴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프릴? 뭐 그런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편손, 기본적으로 전 편손을 장착을 했는데 그냥 주먹손 쓰셔도 되고요. 물론 이 장갑 부분의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복부에 이 스커트 부분 리본도 다 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위로도 디테일이 또 조그맣지만 디테일 다 들어가 있고요. 스커트 같은 경우도 휘날리고 있는 느낌, 요 물결 무늬가 요게 다 조형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안쪽으로 레오타드 디자인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흰색 부분이 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탠드를 빼고 보면은 제가 아까 도색이 3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머리 부분에 검은 색깔 이게 부품이 하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골반의 앞뒤가 흰색 도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 파츠가 해서 총 3개의 파츠가 도색이 되어 있다 라고 한 거고요. 재밌는 거라고 한다면 또 여기 스타킹이죠. 여기가 파츠 분할이 되어 있어요. 골반부, 허벅지, 그리고 이 스타킹, 그리고 부츠 해가지고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데 제가 또 놀란 거, 정말 또 놀란 거, 잘 보면은 스타킹에 의해서 허벅지가 눌린 아주 미묘하게 피부가 좀 더 볼록한 이 변태들 마음에 들었습니다. 뭘 좀 아는 거야. 이거 조용하신 분이 뭘 아시는 분인 거예요. 물론 아래에서 봤을 때 이 힙 부분, 엉덩이 부분, 제일 중요한 게 엉덩이인데 그 볼록함을 또 재현을 해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츠도 보면 허벅지 쪽으로 해서 이 끈을 메고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놓치기 쉬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다 재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리고 요 힐 부분도, 힐 부분의 라인도 다 들어가 있고요. 발목에 주름부터 해가지고 아주 좌우 주름이 또 다르죠. 안쪽이 좀 더 주름이 많이 크게 가 있죠. 잘 보면. 결론, 뭘 아는 분이 조형하셨다. 그리고 가동은 목이 기본적으로 볼관절이고요. 그리고 어깨도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들고 내리고 옆으로도 들어줄 수 있고요. 팔꿈치는 축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90도 정도 가동을 하고요. 손목은 아예 이 팔 자체가 돌아가는 형태, 팔뚝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고, 허리 같은 경우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돌릴 수도 있고, 요걸 빼면은 스커트를 벗길 수도 있죠. 근데 스커트를 벗긴다고 해서 이 파손 형태가 구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쪽에 기본적으로는 스커트 공간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기본 형태는 요 스커트다. 대신에 이 스커트 내부 공간이 넓기는 하지만 이 다리 가동 자체는 스커트가 기본적으로는 고정형이니까 제약이 좀 있기는 해요. 대신에 뭐 오른쪽 다리는 드는 걸 좀 더 들어줄 수 있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골반도 보면은 요렇게 골반의 볼관절이 이렇게 빠집니다, 밑으로. 그래서 조금 더 다리를 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 역시 있습니다. 이 부츠의 검은색을 경계로 해서 회전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리도 돌려줄 수가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축관절로 해서 90도 이상 굽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스탠드도 기본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도를 꺾어줄 수 있도록 관절들이 있는데 가장 끝부분에 작은 링 파츠를 하나 더 끼워요. 여기다가 아까 봤었던 베개 계약과 베개 언약을 여기다가 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탠드에도 보면은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포드의 스탠드를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풀 세팅하면은 이렇게 포드도 옆에 세우고 무장도 이렇게 뒤쪽에다가 수납해 놓고 해서 투비가 완성이 됩니다. 간단한 액션 포즈도 취해 보도록 할까요? 베개 계약을 들고서 휘두르는 모습.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휘두르면서 검기를 날리는 액션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엔 베개 언약을 휘두르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한쪽 손을 교체를 해서
이렇게 양손으로 무장을 휘두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같은 무장을 양손으로 휘두르는 것도 가능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무장 자체를 좌우 어디든 들려줄 수 있으니까 이제 액션 포즈를 좀 다양하게 취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물론 이제 사이즈가 작고 하다 보니까 가동에 제약이 걸리는 건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행 유닛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좀 부피가 큰데 사이즈가 아무래도 좌우로도 날개 때문에도 넓고요. 그리고 높이도 꽤나 높거든요.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좀 부피가 큰 편인데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베이스 빼고 지금 요 날개 말고 여기 엔진부까지가 약 20cm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요 날개까지 하면은 21.5cm 정도 나오네요. 좌우로는 약 27cm 가량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좀 큰 편이네요. 그리고 방금 봤던 투비랑 비교를 했을 때는 투비가 약 7cm였잖아요. 상당한 사이즈 차이를 보여줍니다. 비행 유닛 자체가 딱히 뭐 머리다 뭐다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좀 블록별로 보도록 할게요. 이 위, 중간, 뭐 다리 뭐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윗부분에 달려있는 게 주익이랑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거죠. 인터페이스 슈트.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탑승하기 전의 모습인데 이렇게 일단 프론트 한번 잠깐 옆으로 이렇게 보면 딱 안드로이드만한 지금 2B만한 사이즈의 슈트고요. 아래쪽에는 약간 요건 안테나 내지 뭐 날개처럼 보이는 그런 거고 이제 다리가 들어갈 부분부터 이제 팔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등 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이네요. 이 부분이 꽤나 디테일해가지고 이거 조형 괜찮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부분이었어요. 매뉴얼에서도 첫 번째로 조립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 자체도 이 뒤쪽에 관절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또 가동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변형할 때 막 눕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파일럿을 보호할 프론트 아머죠. 이 프론트 아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 이제 탑승한 파일럿의 몸통을 감싸는 형태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널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앞쪽에는 디테일이 꽤나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오고 나면은 여기서 좀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뒤에 빈 공간이 하나 있죠. 여기에 기동 형태용 포드를 태워줄 거예요. 전용 클리어 파츠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해서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달려있는 게 이게 메인 엔진부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인테이크고 이 뒤쪽으로 해서 뒤쪽에 스러스터 노즐이 보이죠? 이렇게 커버를 벌려가지고 약간 부스터 모드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 외에는 접혀져 있는 날개라던가 뭐 여러 가지 또 장식들이 달려있기도 하고 앞부분의 아머 부분도 여기도 디테일이 좀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날개 디테일은 좀 심플하더라고요. 근데 디자인 자체가 약간 전진익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쁜 실루엣?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날개 아래쪽에 미사일 포드가 달려있죠. 그래서 좀 큼지막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화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게임에선 실제로 달고 미사일도 쏘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부 쪽에 여기가 나중에 기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디테일들이 꽤나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패널 라인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단부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포드 주변으로도 여기는 이제 나중에 비행 형태 됐을 땐 상단부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접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등처럼. 이쪽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뒤로 여기도 부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뭐 방향이나 자세 제어라든가 뭐 이런 걸 같이 해줍니다. 이 끝부분에 보면 마치 손가락처럼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팔처럼 달려있기도 해요. 지금 바깥쪽 팔처럼 보였던 게 이것도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대신에 관절들이 달려있는 게 특징이죠. 이쪽도 보면은 요 메인 엔진 아래쪽 뒤에 달려있어요. 뒤에. 그래서 디자인 자체도 프레임이 뭐 뒤로 꺾여 있다던가 그리고 여기도 날개가 달려 있다던가 그리고 앞쪽에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도 생각보다 꼼꼼하게 좀 빽빽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뒤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뒤에 달려있는 부스터 부분도 이 날개가 접혀져 있다던가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메인 팔입니다. 팔.
앞쪽에 나와 있고 이제 손가락이 달린 이 손을 달고 있는 게 팔이고요. 여기서 이 게틀링을 발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손목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이 게틀링이고요. 그 밑에 달려 있는 건 센서예요. 게임상에서는 포드의 무장을 교체할 때마다 여기서 게틀링을 쏘기도 하고 빔을 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실린더 비슷한 디테일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뭐 좀 뭔가 겉에서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는 뭐 방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디테일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파일럿이 탑승하는 곳 바로 옆으로 이제 골반입니다. 여기가 그대로 다리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다리 자체도 지금 밑에 발 부분도 좀 복잡하게 생겼죠? 이 변형할 때 여기도 막 접히고 펴지고 막 그러는 형태라서 좀 복잡하게 생기기도 했고, 겉에서 봤을 때도 뭔가 패널 라인이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 먹선 다 넣어봤는데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뒤쪽도 약간 프레임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럼 팔다리가 달렸으니 가동도 되겠죠? 움직여 봅시다. 근데 되게 뭐랄까 복잡하게 생긴 만큼 움직이는 것도 좀 힘들어요. 먼저 이 기수 부분은 이 상태에서는 이제 상하 가동 정도는 좀 편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프론트 아머 부분은 기본적으로 볼관절이 달려 있기는 해요. 이 끝부분이 볼관절인데 안쪽에 축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가동도 추가적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주의계 가동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준다거나 내려준다거나 이런 건 따로 없고요. 그리고 팔로 가봅시다. 기본적으로 어깨라고 부를 만한 곳이 안쪽이겠죠. 보면은 가장 안쪽에 바깥쪽이랑 안쪽으로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들 수 있는 관절이 있는데, 이 밑에도 관절이 또 있어요. 그 같은 방향으로 꺾이는 관절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은 이 중간 부분을 회전시키는 걸로 해서 팔을 앞으로 드는 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도 들고 앞으로도 드는 형태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팔꿈치도 있기 때문에 90도 이상 가동을 하거든요. 크게 가동을 해서 팔꿈치 움직이면서 액션하는 것도 가능하고, 손목도 크게 돌아갑니다. 당연하지만 뭐 이렇게 손목 회전 그리고 그대로 들어주는 거 뭐 여러 가지로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팔 뒤쪽으로는 이제 부스터가 달린 팔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기본 관절은 같은데 맨 위에 있는 관절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고 앞뒤로 회전도 해줄 수 있지만 얘처럼 양쪽 다 움직이는 건 힘듭니다. 관절을 하나 방향을 결정해서 움직여줘야 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뒤에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도 팔꿈치가 있어서 좀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쫙 펴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 안쪽에 요 팔꿈치보다 안쪽에 뒤로 가동하는 관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딱히 허리라고 부를 만한 부분은 없고, 이제 고관절 부분 봅시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봇 형태의 다른 것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다리를 좀 이렇게 크게 들어준다거나 좀 편하게 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뭐 옆으로 이렇게 뻗는다거나, 대신에 옆으로 뻗을 때는 요 골반의 외장이 이제 걸리면 좀 덜 움직이고 이렇게 돌려서 좀 안 걸리게 해주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무릎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있으니까 약 90도가량 이렇게 다리를 접어줄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 변형 때문에 이렇게 다리 무릎 위가 또 옆으로 벌어지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관절이 좀 들어가 있어서 재밌죠. 그리고 발목도 이렇게 안쪽으로 좀 꺾어준다거나, 이렇게 회전을 조금씩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뻗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방금 이제 보다가 빠지긴 했는데, 스탠드 같은 경우는 스탠드의 기본 형태 말고도 이 위에 이 기동 형태용 조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 뒤쪽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탠드 없이도 뭐 각도만 잘 맞추고 무게중심만 맞추면은 그냥 두 발로 세우는 것도 가능하니까 원하는 대로 그냥 전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스탠드를 쓰는 게 좀 더 안정적이죠, 훨씬. 자, 다음은 투비를 태워봅시다. 일단은 프론트 아머는 제가 옆으로 좀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편하게 하려고. 먼저 안에 장착되어 있던 인터페이스 슈트를 아예 조인트 째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예 축관절 째로 안쪽에 있는 요 조인트까지 빼주면은 이제 뭐 인터페이스 슈트를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택티컬해 보이죠? 이 다음 투비를 가지고 옵니다. 투비의 부츠 부분을 이제 분해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아예 다리를 빼서 하는 게 좀 편하기도 해요. 뺀 다음에 다리를 교체하는 거죠.
이렇게 슈트를 장착한 다리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볼륨감이 달라지기는 해요 또. 그리고 손도 뺀 다음에 전용 손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본 교체하는 방법은 같아요. 그리고 원래 스탠드에 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등 프레임을 장착. 자, 이러면은 이제 인터페이스 슈트를 장착한 투비가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 전체를 감싸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딱 앞에서 봤을 때 형태는 아주 잘 되어 있긴 합니다. 이거를 슈트 뺐던 것처럼 그대로 다시 끼워주면, 자, 이렇게 투비의 탑승 완료! 요게 진짜 게임하면서 이 비행 유닛 탑승할 때가 정말 재밌어요. 정말. 일단 탑승할 때 보이는 이런 택티컬한 이런 느낌도 좋기는 한데 그냥 성능이 뛰어납니다. 게임 속에서 사기예요. 그래서 스토리상 아예 단가가 비싸가지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냥 항상 안 태워준대요. 자, 이번엔 손에다가 레일건 들려주도록 합시다. 빔 레일건. 요거는 이제 무장손을 가지고 와야죠. 무장손에 손가락을 분리해서 먼저 손잡이에 끼워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손을 그대로 교체를 할 건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그냥 손 분리해서 먼저 손잡이 끼우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손 먼저 끼우세요. 손가락을 분리한 다음 손 먼저 끼우고 이 게틀링 부분을 요 손잡이 밑에 공간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끼우면 됩니다. 그러면서 손잡이도 약간 사선으로 잡아주고, 이러고 손가락을 결합해야 좀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자, 완전 무장 상태의 기동 형태 완성이 됐습니다. 비행 유닛. 그리고 게임에서 그렇다고 이 친구가 큰 액션들 막 이런 걸 하냐? 아닙니다. 큰 액션이라고 하면은 이 빔 레일건 자체가 블레이드가 되거든요. 빔 블레이드. 그래서 빔 블레이드를 휘두르는 액션은 좀 큰데 그 나머지는 딱히 약간 비행 슈팅 액션 같은 느낌으로 되거든요. 이걸 탑승하는 순간. 그래서 이렇게 손목에 있는 기관총을 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른손에서 블레이드를 휘두른다거나, 이 블레이드 휘두르는 게 겁나 세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모습보다도 이런 식으로 오른쪽을 향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막 이제 탄을 발사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러면서 이제 비행 슈팅을 즐기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윗모습만 보면서 이렇게 좌우 상하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비행 슈팅을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게 되죠, 게임을 하면서. 근데 완전 무장 시키고 좀 포즈 좀 잡으니까 멋있다. 역시 니어 오토마타 하면서 게임하면서 계속 얘가 생각이 나요. 얘 프라모델 언제 나오나 하다가 저도 출시 소식을 듣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먼저 샀었어요, 예전에. 어떻게 참아요, 이 비행 유닛을. 거기다가 투비인데. 투비 이쁘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기동 형태의 모습은 이제 다 봤고 투비도 태워봤겠다. 이제 비행 형태로 변형을 해보도록 합시다. 변형할 때 일단 손은 필요가 없거든요. 손은 아예 빼놓을게요. 그 다음 이 빔 레일건 먼저 좀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뒤쪽으로 슬라이드를 쭉 해줄 수 있고 이대로 이렇게 손잡이를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을 먼저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일건의 앞부분을 분리를 하고요. 중간에 있던 클리어 파츠랑 이 뒤에서 고정하고 있던 프레임, 여기가 좀 얇거든요. 많이 얇거든요. 이게 분해할 때는 조심조심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이 프레임 부분을 닫혀있는 형태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연결해주면 이렇게 닫혀있는 형태의 레일건의 완성! 그 다음 좀 거추장스러운 부분들 좀 떼어내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프론트 아머 먼저 좀 빼놓고 진행하는 게 좀 편하고요. 그리고 팔 앞뒤 다 빼줍니다. 어차피 팔 부분은 나중에 다시 가져와서 끼울 거긴 한데 이거 조작하는데 번거로우니까 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수 부분도 빼줘야 합니다. 기수는 이제 프레임 부분 교체해 줄 거거든요. 그리고 주익 위에 있는 접혀있던 날개도 잠시 빼줍니다. 당연하지만 포드는 이따 교체할 거니까 아예 얘는 제거. 자, 이제 사전 준비가 끝났고요. 일단은 발 완전히 이렇게 쫙 펴준 다음에 얘는 대기하고요. 그 다음 이 엔진 부분 앞에 하단부 파츠가 이게 커버예요, 커버.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앞을 구멍을 뚫어 놔야 됩니다. 왜? 이 엔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요. 안쪽에 있는 이 프레임을 이 날개 라인에 맞춰서 딱 여기까지 펼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엔진부를 살짝 바깥쪽으로 꺾은 상태에서 대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부스터 부분, 이 등처럼 접혀있던 부분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리고 이 부스터가 연결되어 있던 관절축이 있어요.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 상단 부분 틈이 없게 앞으로 슬라이드 해주면은 이쪽도 거의 준비가 끝난대요. 접혀져 있던 날개를 펼친 다음에 엔진에 보면은 여기 날개가 딱 들어갈 홈이 하나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조이면서 이 날개 위치를 딱 옆에다가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뒤쪽에 있던 날개가 딱 메인 주익이랑 같이 각도가 딱 맞게 되고요. 이제 엔진 부분 커버 이제 닫아줄게요. 이렇게 좀 안쪽으로 눌러가지고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되게끔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릎 부분 바깥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로 가서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숨겨져 있거든요. 이 조인트를 꺼내주고요. 그리고 접혀져 있던 발을 이렇게 펼쳐서 위로 완전히 뒤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 뒤로 와서 이 상단부 패널을 고정하던 클리어 파츠가 있어요. 요거를 이 골반 프레임을 쫙 펼친 다음에 이걸 빼주세요. 그리고 3mm 조인트 위에 사각 구멍에다가 신규 클리어 파츠를 다시 끼워줄 건데 조인트 방향이 아래를 향하는 형태로 이제 대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인트가. 그래서 아래로 향하게끔 해주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 다리를 이렇게 위로 돌려버립니다. 돌릴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이 골반 커버가 있어요. 고관절 커버. 이것도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같이 돌려서 이 커버가 아래를 향하게끔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안쪽에 있는 관절로 이 유닛을 접어줍니다. 접으면서 이 클리어 파츠의 조인트와 이 상단부에 있는 이 구멍이 맞닿게 해주면 돼요. 쭉 접으면서 프레임은 위치를 맞춰서 오케이. 이쯤에서 요 인터페이스 슈트를 입고 있는 투비, 요 인터페이스 슈트의 안쪽 관절 있죠? 이 관절을 이렇게 위쪽으로 좀 접어줘야 해요. 그래서 딱 요 투비가 등짝이 안쪽으로 밀착되게끔, 그 다음 이 허벅지를 투비 옆에 있는 구멍에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날개 아래로 이제 몸통이 완전 접힌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다리 부분을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줄게요. 살짝만. 이쯤에서 이 비행 형태용 스탠드 조인트가 들어갈 차례입니다. 투비의 팔 옆에, 그러니까 무릎 관절 안쪽에 사각으로 움푹 파인 곳이 있죠. 여기다가 끼워줄 건데 이 무릎 관절까지 감싸는 형태로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감싸집니다. 좌우에 동일하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있던 볼관절 가지고 와서 이제 커버도 씌워줍시다. 아머. 자, 11자가 될 수 있게끔 잘 위치 맞춰주면은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제. 그 다음 부스터 팔을 가지고 옵니다. 부스터 팔 가지고 와서 날개를 한번 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앞을 보게끔 90도 돌려서 다시 껴주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90도 상태로 만들어두고 어깨 관절 90도 돌려서 이렇게 뒤쪽으로 아예 관절 자체를 눕혀 놓을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팔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끼워준 다음에,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기역자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 안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프레임 안쪽에 있는 관절을 활용을 해서 팔꿈치를 이 메인 엔진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관절 움직이면서요. 옆에서 봤을 때 프레임도 제대로 이렇게 가동을 했고 뒤쪽이 제대로 덮어줬죠. 지금 이러고 이 팔에 달려있던 날개는 살짝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줄게요. 오, 거의 끝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메인으로 사용하는 팔도 아까랑 비슷하게 해주면 됩니다. 어깨 관절 90도 꺾어주고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게끔 팔꿈치도 완전 접어주고요. 이 상태로 원래 자리에 끼우면 돼요. 자, 이제 막바지네요. 아까 미리 빼놨었던 이 상단부의 날개 있죠? 여기다가 추가 파츠를 앞쪽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역으로 달려있던 걸 이렇게 정방향으로 바꿔서 뒤쪽에 끼워줄 거예요.
자, 양쪽 다 날개를 이렇게 뒤쪽에다가 달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기수 부분을 가지고 와서 기수에 달려있던 프레임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프레임을 바꿔줍니다. 아까는 막 꺾여 있는 거였는데 이제 직선이 됐죠? 이걸 다시 원래 자리에 끼워주고, 그리고 클리어 파츠 달렸던 절하고 있는 포드에서 그랜저라고 있는 포드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고요. 이렇게 그대로 끼우고요. 자, 레일건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이제 프레임에다가 올려주면, 자, 비행 형태의 완성! 짜잔! 뭔가 되게 과정이 많았죠.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 스탠드에 올리는 게 안전할 테니까 스탠드 가지고 와서 작업해 볼게요. 원래 기동 형태에 달려 있었던 이제 기동 형태형 3mm 조인트는 떼어내고요. 그리고 스탠드를 잘 보면은 한쪽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스탠드들 다 가지고 와서 좌우 대칭으로 끼워 줄게요. 조인트가 있는 걸 안쪽에, 그리고 조인트가 없는 걸 요 구석으로. 스탠드의 준비는 끝났고 이제 본체를 가지고 와서 안쪽에 끼워둔 클리어 파츠 있죠. 이거를 조인트에 맞춰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탠드에도 올려봤습니다. 스탠드 자체가 기둥이 4개잖아요. 그래서 겉부분에 좀 무거운 부분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바깥쪽 부분은. 그래서 좀 튼튼하게 지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비행 형태는 이렇게 앞쪽에서 보는 것도 꽤나 멋이 있긴 하지만 이거보단 역시 약간 사선에서 살짝 위쪽 라인이 나오는 게 정말 이쁘거든요, 얘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비행 슈팅 게임처럼 하기 때문에 게임 속에선 이런 식으로 위에서 탑뷰로 보는 일이 많아요. 정말 비행 슈팅 게임처럼 이때는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막 장르를 넘나드는 느낌이라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스터가 다 뒤쪽으로 이제 옮겨졌기 때문에 웅장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래를 보면 이제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는 거, 2B가 탑승하고도 이제 깔끔하게 다 전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퀘어 에닉스의 프라모델 니어 오토마타 비행 유닛 앤드 2B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일단은 추천드릴 만한 분들, 이 니어 오토마타라는 게임을 정말 즐겁게 플레이를 했다, 재밌게 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근데 모형도 좋아해, 프라모델도 좋아해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 대신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관절들이 여기저기 되게 많다 보니까 조인트 부품이 되게 많아요. 파츠들이 관절 파츠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의외로 작은 부품들이 꽤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비행 유닛 모형화된 게 이게 지금 유일하지 않나? 이 프라모델이? 애초에 이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그래서 더더욱이 모형도 좋아하고 니어 오토마타 게임을 즐겨 했다 하시면 강추. 그리고 이제 2B 같은 경우는 프라모델이 지금 이 형태가 유일해요. 그나마 지금 여기에 쓰인 소체, 그리고 9S도 요 검은 색깔 비행 유닛이 발매해서 거기 있는 9S 소체 해가지고 2B랑 9S 세트로 별도로 현재 예약을 받고 있어요. 정말 딱 소체만 판매하는 거죠, 그쪽은. 대신에 이 2B의 스커트 파손 버전이 거기에 들어있긴 합니다. 그것도 아무튼 현재 예약 중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생김새 자체가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만지는데 막 대단히 막 자유롭다 그건 아니에요. 만지는 게 좀 이제 관절들이 여기저기 막 복잡하게 있으니까 만지는 좀 조심조심 만지게 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 부분, 편하게 만지기는 힘들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뿌시.